파리지옥 같은 거. 들어가는 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땐 네 맘대로 안 될 그렇죠. 거야. 사지 마라. 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요즘 핫하고 핫한 빌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듣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옆에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 전문적으로 해서 여러 기저기 많이 불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덕방 기자들에 대해서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저 사실 빌라 쪽은 잘 몰라요. 아파트는 좀 익숙하긴 한데 네. 빌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걸 투자해야 되고 혹은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몰라서 기초인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빌라에 지금 매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좀 어때요? 빌라 사도 돼요? 어때요? 일단은 저한테 정말 이런 질문 생각보다 많이 오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재개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빌라를 샀는데 여기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오고요. 내가 빌라를 사고 싶은데 이쪽 빌라 어떤가요? 라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러면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 주변에도 돈이 얼마 없고 아파트 접근하기 힘든 친구들은 빌라 투자 한번 고민해 보고 또 그냥 거기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빌라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선적으로 일단 첫 번째 원칙 사지 마라. 아, 사지 마라? 일단 안 사면 참 좋은데 안 사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뭐 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일단 할게요. 우리가 네. 뭔가 진짜 하려고 하면 뭐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도 하잖아요. 일단 단점을 알아야지 그냥 좋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고 단점을 인지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이런 걸 사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오히려 심플해요. 아파트는 그냥 물론 입지 분석도 잘 해야지 더 올라가는 아파트들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아파트는 그래도 뭐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이런 차이는 있어도 일단 올라가잖아요. 우상향한다. 그렇죠. 아파트는 정말 쉬워요, 분석이. 근데 빌라는 단적으로 뭐 우리가 네. 강남이라 했었을 때 뭐 강남 아파트 안 봐도 그냥 10억 3년 만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빌라는 3년 전인 지금이랑 1억도 안 올라간 빌라들이 있어요. 강남인데요. 그렇죠. 강남이라 하더라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는 정말 양극단으로 치닫는데 근데 지금 빌라 뭐 뉴스들도 많이 나오죠. 빌라 거래량 엄청 많이 나온다. 네. 빌라도 몇 억진 데들 있다. 그런 데들의 공통점들은 지금 개발 이슈들 불고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이지 그냥 빌라 자체는 안 올라요. 그걸 일단 첫 번째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 왜 안 올라가냐를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빌라 자체가 일단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팔 때 쉽지 않다 그쵸. 이거죠. 네. 내가 매수할 때야 매수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매도하려고 오면 이런 임자들이 없는 물건들 있잖아요. 뭔가 임자가 나타나야 팔 수 있는 물건들. 아파트는 솔직히 동호수 다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자님이 아파트를 고르려고 갔어요. 네.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몇 동 몇 호 물건이 나왔는데 25평이래. 근데 그 집 세입자가 있어. 집을 안 보여줘. 요즘 그런 집 많거든요. 맞죠. 근데 안 보여줘도 그 부동산 사장님이 걔는 안 되고 뭐 이제 다른 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25평형이 똑같은 구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구나 보면 그 집 꼭 안 봐도 상관없거든요. 요즘 안 보고 사는 게 트렌드죠. 사실. 맞아요. 요즘 안 보고서도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A동에 있는 빌라를 봤어요. 근데 좀 다른 동에 있는 빌라를 볼 때 뭐 전혀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정형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꼭 봐야 아는 거고 면적도 좀 애매하고 아파트는 59제곱미터, 85제곱미터 정형화가 돼 있는데 빌라는 빌라 25평에도 딱 떠오르는 느낌은 없단 말이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형화가 안 돼 있다는 내용들이 연찬이 뭐니 다 다른 거고 그런 황금성 매도할 때가 약간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게 매도자를 딱 맞춰가지고 팔아야 되는 그쵸. 상품들인 거네요. 아파트와 다르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약간 좀 애매한 게 가격이 우리 한 1억 2억 올랐대 라고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했을 때의 그 시세지 막상 팔려고 하면 매수자가 나타나야 그 가격이지 안 나타난다.
내가 돈이 급하다라고 하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아파트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놓는다라고 하면 금방 거래되겠죠. 약간 파리지옥 같은 거네. 한번 들어가는 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땐 네 맘대로 안 그렇죠.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가 급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처럼 부동산 장이 좋을 때는 다 올라가요. 뭐 빌라도 올라가고 뭐도 비슷해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런데 장이 꺾였다라고 하는 순간 제일 안 팔리는 게 빌라죠. 먼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중심되는 상품들이 쭉 올라가면 얘가 비싸니까 여기 돈이 안 되니까 차 선택으로 그쵸. 보고 애초에 기자님도 얘기했었던 게 아파트 갈 돈 되면 아파트 가겠어요, 빌라 가겠어요? 아파트 가죠. 그렇죠. 그런데 빌라를 고르는 것 자체가 내가 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고른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건데 애초에 차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빌라는 얼마나 무너져야지 이 가격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쫙 올라가면 얘가 비싸니까 그다음으로 차 선택을 올라간 하급지 입지들 혹은 하급지 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상품들은 따라갈 수는 있어도 무너질 땐 얘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정확히 다시 말하자면 팔 때 힘들고 또 두 번째로 뭐 이것 때문에 빌라는 조금 깨름칙하다라고 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그런 황금성도 황금성이지만 딱 그 다음으로 보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세 체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빌라를 사지 말란 얘기는 여기까지로 일단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빌라가 안 올라가는 이유들이 명확하게 있는 거가 사실 이제 모 경제 방송이라든지 보면 빌라 열심히 막 푸시하시는 네.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누구라고 말은 유튜브도 못하겠지만 많으시죠. 그쵸, 유튜브도 광고도 보면 많고.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 논리 구조 중 하나가 야 똑같은 대지 한 평인데 아파트는 엄청 올랐는데 빌라는 엄청 싸다라고 말을 해요. 땅 보고 사는 거다 빌라는. 그쵸. 이런 말 많이 하죠.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땅값 예를 들어 똑같이 잠실에 있는 그렇죠. 아파트 한 평, 솔직히 아파트 대지집은 얼마 안 하거든요. 진짜 얼마 안 하죠. 그렇죠. 네. 뭐 대지 뭐 5평, 6평 뭐 이렇게 10평이면 많다고 하죠. 그렇죠. 뭐 대여섯 평 되는 그 아파트 한 채가 보면 막 무슨 20억 그렇죠. 이러는데 그 옆에 있는 빌라 대지집은 더 넓어. 대지 뭐 한 10평이야. 그런데 얘는 반에 반값도 안 해. 야 엄청 싸다라고. 가성비가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 강남에 땅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 빌라는 엄청 싸기 때문에 저평가다 말하거든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좀 직관적으로는 좀 와닿는 게 있어요. 아파트 방금 전에 3년 전과 지금과 강남은 10억 올랐잖아요. 네. 아파트 쫙 올라가는데 빌라는 계속 이 자리라는 거가 이해가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빌라도 물론 빌라라는 저평가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얘도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빌라를 안 사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취득세 때려대고요. 그리고 종부세,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엄청 때려대고 그 다음에 팔려고 하면 양도세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막 하고 지금 우리 소득세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거거든요. 원래 이제 임대차 3법이라 하지만 정확하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전월세 상한 이제 신고. 임대차 신고제예요. 그 임대차 신고제가 되면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지금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지만 물론 고가주택은 월세 과세, 근데 2주택자는 월세 과세, 3주택자는 전세도 간주임대료를 걷어요.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주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종부세도 많이 걷어, 소득세도 많이 걷어, 양도세도 많이 걷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이 주택을 늘리지 않는다. 가 핵심인 거고 그래서 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우리가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왜 나타나고 그리고 서울 내에서 상급지와 하급지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똑같은 서울 내인데 빌라는 왜 안 올라가느냐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빌라도 우리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대지 면적 생각하면 사겠어 라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이게 이 빌라를 삶에 있어서 세금 규제가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사는 거죠.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돼야 되는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좋은 거 한 채, 강남에 한 채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모아가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빌라에 대한 단점들 중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론이 나요. 그럼 빌라는 도대체 누가 사냐? 왜 사냐? 왜 사냐? 라고 하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저는 뭐라고 하냐면 상품을 일단은 거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상적인 상품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인데 정상적인 상품을 가려 했더니 돈이 없어. 내가 아파트 좋은 거 알겠는데 백날 아파트 좋다는 얘기 해봤자 아파트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뭐 멀쩡한 재개발 지역, 재개발 구역 지정돼서 진행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 가능성 볼 때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 난데를 가려 했었더니 저기 노원구 상기 뉴타운도 지금 3억 후반이 필요해요. 현금이. 그렇죠. 현금이 3억 후반이 필요한데 야 3억 후반이 내가 없어. 아니 3억 후반 현금 필요하면 솔직히 아파트 가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 아파트 갭 투자도 할 수 대출 있죠. 받아가지고 내가 뭐 LTV 막 땡겨가지고 그렇죠. 신고 땡겨가지고 가고 말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딜레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래도 상기 뉴타운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네. 뭐 아파트도 살 수 있는데라고 하지만 여기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 조금 외진다든가 그렇긴 하죠. 뭐 네. 이제 좀 평형대가 작다든가 아니면 좀 아무래도 좀 오래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죠. 사람들이 바보야? 노원구 상기 뉴타운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그 3억 후반을 주고 들어간다는 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인지했다였죠. 대단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 그리고 아직 상기 뉴타운 평형 신청 안 했으니까 내가 33평형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노원구 무시할 수 없는 게 일전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말에 폴이나 노원 그렇죠. 상기주공 8단지 보류지 입찰 했었을 때 33평형이 13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 말은 즉 노원구 신축 아파트도 이제 14억 시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노원구 상기 뉴타운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게 지도로만 보면 노원구가 거기 뭐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당고개역 끝에 종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들어가는 건데 이 말을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어디 뭐 빌라 훨씬 더 좋은 입지 막 용산 뭐 광진구 막 여기에 3억으로 투자 가능한 빌라가 있대. 개발 가능성이 있대. 라고 하면 의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하면 안 돼요?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 방금 혹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낚이면 안 돼요. 자, 바로 그걸 얘기했잖아요. 노원구도 멀쩡한 개발되는 빌라가 3억 후반이래요. 그러면 용산하면 뭔가 개발로죠. 용산 민족공원, 용산 정비창 하면서 국제 업무지구 호재들이 막 엄청나잖아요. 한남뉴타운 들어가려면 현금이 19억 필요해요. 그런데 용산의 개발 호재를 등에 업은 빌라가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노원구 가요. 용산에 뼈를 묻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그건 거네요.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네, 빌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빌라니까 저평가가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 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 돼. 이런 루트가 아니라 빌라여도 왜 이렇게 싸? 지금 노원 뉴타운이 이 정도 가격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면서 내가 막 의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했던 계속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다 보여요. 애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가격이 아닐까라는 거죠.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싸게 파는 거예요? 개발이 어렵죠. 일단 개발이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개발 가능성이 진짜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있어요? 아니, 용산인데 멀쩡하게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 용산하면 대표적 한남뉴타운 있잖아요. 한남뉴타운 투자 금액이 19억이에요. 현금이 19억이 필요해요. 거기 뭐 전세, 이제 빌라가 20억 하면 전세 금액 1억 껴서 19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빌라가 그 가격인데 재개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즉 개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싸면 의심해라 이거네. 그렇죠. 우리가 장인 뉴타운도 지금 투자 금액대가 막 8억 9억 들어가요. 아니 막 그런 식으로 갔다가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 더 좋은 데들 가려고 하면 가면 갈수록
돈들이 막 들어가는데 일단 싸다라고 하면 의심해야 된다는 거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데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그러면은 빌라는 하지 말되 투자하지 말되 할 거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참 문제죠. 그게 참 문제고 저는 미리 이야기해드리자면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개발 예정지들 가능성 있는 데들 일단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진짜 첫 안 했으면 번째. 좋겠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요? 네. 할 거면 제대로 알고 해라라는 거죠. 아,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노후도. 네. 노후도도 안 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일단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지 연면적의 60% 그리고 전체 건물의 3분의 2가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의 노후도의 기준이 사람들이 신축 빌라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도로 생각하는데 대충 그냥 동네 한번 가봐서 여기 낡은 길 빌라 맞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근데 그런 거 잘 알아거든요. 그렇게 하면 참 당하기 쉬운 거가 빌라 지역들 가면 여기 얼마나 낡아 보여요. 뭐 허름해 보이고 동네도 조금 뭐 이런 말하면 뭐하지 좀 꾸질꾸질한 것 같고 뭐 길도 험하고 여기는 개발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정법상 우리가 재개발은 절차법이거든요. 이거를 충족 못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이 재개발의 노후도의 기준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면 30년 차 이상, 연화조, 벽돌조, 뭐 기와조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가야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보아요. 이 말은 즉 우리가 한 19년 차, 15년 차 얘네들도 노후도를 충족 못한 빌라들이에요. 정말 깐깐하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사이트 중 하나가 뭐 여기서도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플래닛. 이쪽에 보다 보면 노후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뭐 탐색 들어가면 뭐 입주 연차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재개발 지역 판단하라고 만드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면 19년 차 이내로 소트를 해요. 19년 차 이내로 소트하면 막 파란색 쌍들이 막 뜨거든요. 신축 아파트들인 신축 빌라들인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제 신축들의 비율들을 보았을 때 딱 봐도 면적 60%라든지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충족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는 아웃이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이 노후도도 안 맞는 데들을 막 투자 추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앞서서 용산 얘기했지만 어디 지역을 특정을 해버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기 때문에 용산 한번 잘 보세요. 노후도 안 맞는 데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막 용산 개발된다. 막 여기 막 지금 막 공공 재개발 막 됩니다. 막 뭐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막 또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광진구. 광진구도 그 광진구 여기는 좀 동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대표적으로 많으니까 우리가 성동구에 성수동이 있고 네. 광진구에 자양동이 있는데 자양동 하면 딱 느낌이 어때요? 학군 나쁘지 않고 또 그냥 요즘에 뭐 신혼부부도 많고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자양동 입지를 보면 딱 그 빌라 파시는 업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 봐라. 성동구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변에 초고층 랜드마크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막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핫하고 지금 성수동에 있는 빌라 투자하려고 하면 현금만 성수 1지구라고 하면 17억 뭐 2, 3지구라 하더라도 뭐 15억, 16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광진구 자양동이 한강변에 있는 마지막 개발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딱 제가 말했었던 부동산 플래닛으로 갔다가 한번 19년 차 이내로 소트해서 한번 보게 되면 성수동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정확히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강변에 있는 걔네 재개발 되는 데를 한번 보시고 광진구 자양동을 보면 끔찍해요. 끔찍해. 끔찍할 정도로 신축판이에요. 근데 왜 광진구 자양동을 그렇게 많이들 추천했느냐? 그 신축 빌라들 많이 지었다라는 거는 그 빌라를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 빌라를 매도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해야겠죠. 안 팔리니까. 그거를 팔면 우리 MGM이라고 하잖아요.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커미션을 1,000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열심히 뭐 힘들게 막 돈 없는 사람들한테 팔 필요 없이 꿈과 희망을 주는 거죠. 자, 5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데 광진구 하면 이미지도 괜찮잖아요. 이미지도 괜찮고 또 신축 빌라래 하면서 얘기하고 또 제가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신축 빌라들 안 좋다는 얘기들이 하도 나오니까 이제 빌라를 파시는 분들이 또 요즘 말하는 게 빌라를 좋은 빌라 투자하는 방법 하면서 요즘 나오는 트렌드 중 하나가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찾아보세요. 그런 아파트형 빌라. 그렇죠. 오피스텔형 빌라. 우리가 빌라가 안 좋은 게 막 계단 올라가고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습니다라는 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가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는 신축 빌라라는 거거든요. 개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얘네들이 이 신축 빌라의 문제점이 우리가 일단은 웃돈 주고 사는 부분들도 좀 있지만 그냥 그 빌라 자체로 사면 그래도 내가 깨끗한 빌라 사겠다. 내가 그냥 거주의 목적으로 가겠다라고 상관없는데 이 빌라를 매도하시는 분들이 요즘 또 트렌드가 개발됩니다라고 하면서 팔아요. 여기 뭐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뭐 공공 재개발 뭐 이슈 나오면서 막 입주권 나오면서 분양하고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신축 빌라 자체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서울시 구조례로 가게 되면 2008년 7월 30일 이후로 건축허가 신청한 빌라들은 다 청산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허가 받은 애들은 싹 청산. 근데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있은 데들은 구조례로 가고요. 이후에 있는 데들은 신조례로 가요. 신조례로 가게 되면 권리 산정 기준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완료돼야 돼요. 등기 쳐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 났는데 이후에 완공되는 애들 권리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싹 청산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핫한 이슈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공재개발 신청 공모일인 2010년 9월 21일로 한대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건축허가 신청했던가 이런 애들은 싹 청산이란 얘기예요. 2020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0년 9월 21일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이런 도정법상 내용들이 정말 복잡해요. 왜냐면 신축 빌라에 대한 내용들만 하더라도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아마 떠올려요. 권리 산정 기준이 뭐야? 기본 계획 수립일은 뭐야? 신조례, 구조례 이건 뭐야? 사실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려면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은 잘 모르겠다 하면 희망의 끈을 못 놓고 있어요. 이 신축 빌라는 일단 사지 마라. 그래? 이 신축 빌라는 일단 사지 마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내가 개발 기업거지도 마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노후도 맞는 데들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 노후도 맞는데 구축 빌라를 사야지 신축 빌라는 일단 아웃. 이렇게 왜냐 입주권 여부도 내가 이거 뭐 공부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저희 쉽게 가요. 쉽게 그쵸. 그냥 말씀대로 구축 그냥 사고 신축은 보지 말고 그렇죠. 노후도 체크하고 그렇게 이제는 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입주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이러면 아마 또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주권은 나오는 신축 빌라야. 예를 들어 막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을 피했어. 아니면 뭐 우리가 여기는 신조례에서 권리 산정 기준이 전이고 이런 것들이 또 그분들이 본인 입주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또 열심히 또 홍보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신축 빌라가 많으면 무엇이 문제냐면 걔네들이 노후도를 깨요. 지금 노후도가 맞는 개발 예정지가 있다라고 쳐요. 지금은 노후도가 맞는데 여기를 입주권을 쪼개려고 막 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빌라들이 지어야 돼요. 그럼 지금은 노후도를 충족했는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뭐 60%, 3분의 2 이 부분들을 충족했는데 개발이 사실 노후도를 충족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장님이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서울시장이 그냥 별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 그 사이에 막 신축 빌라들이 지어져서 노후도가 깨져요. 지금 재개발 해제 지역들 보다 보면 대체로 애초에 재개발 지역을 묶였었다 보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보니까 노후도 충족한 재개발 해제 지역들 많은데 근데 해제가 되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노후도가 깨진 데들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노후도를 충족했었던 데들도 깨지는 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 충족했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연되면서 신축 빌드를 계속 지어지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노후도가 깨지면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여기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이렇게 정비구역을 생각했었는데 얘네들이 원래 노후도를 충족했는데 노후도가 깨졌어요. 그러면 노후도 깨졌으면 노후도를 어떻게 충족하냐? 노후도가 안 맞는 애들을 오려서, 즉 재척시키고서 이렇게만 갈 수가 그쵸.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재수 없으면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쵸? 또 여기 대로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코너 모서리에 소장님 저 빌라 어디 전문가가 추천해서 샀는데 대로변이고 코너고 코너고 그러니까 아파트다 혹은 진짜 그냥 빌라 입지라고 보면 최고. 너무 좋죠. 역세권이고 막 너무 좋은데 얘네들 오려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러면 그냥 나가내는 거예요? 그냥 빌라 사는 거예요. 그냥 빌라를 사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빌라를 자꾸 이런 식의 주의점들 많이 얘기하는 게, 여러 이제 빌라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답이 나올 거예요. 빌라를 사는 거는 좋은데 이게 개발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의점들이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심플하게 그냥 그분들이 그냥 코너 모서리에 대로변이고 역세권이고 깨끗한 신축 빌라를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샀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개발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웃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 문제죠. 진짜 그거는 물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용어로, 예. 이제 막 단점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빌라를 어떤 식의 빌라를 사야 되는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